본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가장 자주 이용하는 금융 서비스 중 하나가 계좌에서 돈을 송금하는 이체 서비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있는 자리에서 시간과 장소에 큰 상관없이 휴대폰에 설치된 은행 앱을 통해서 편하게 이체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ATM 기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누구나 자주 이용하는 은행의 계좌 이체에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저도 해당 내용을 접하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아마 저와 같이 반응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안내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한 소식이니 많은 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건강지킴이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설마 없겠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시고 당신의 건강지킴이 더 많이 소개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최고로 유익한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행의 계좌 이체 서비스를 어떨 때 가장 많이 이용하시나요? 매달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 대출금, 통신비 등을 낼 때 자주 이용하기도 하고 부모님이나 자녀 혹은 친구와 돈을 주고받을 때도 이용합니다. 요즘은 중고물품을 사고 팔고 하는 경우도 많아서 전혀 모르는 사람과 거래를 할 때 직접 현금을 전달하기보다는 계좌 이체 서비스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 속 빈번하게 이용하는 계좌 이체도 있지만 살면서 자주는 아니지만 꼭 한 번씩 해당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집과 관련된 금액을 송금할 때인데요. 예를 들어 집 또는 사무실 등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매달 임대인에게 은행의 계좌 이체 서비스를 통해서 돈을 송금합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이체하게 됩니다. 매매 계약의 경우도 계약금, 잔금 등 계약 순서에 맞게 돈을 송금하게 되는데요. 계약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집과 관련된 계좌 이체 금액은 수십만 원부터 수억 원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액수가 큽니다. 그래서 더더욱 안전하고 정확하게 이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오늘 내용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소개에 앞서 꼭 알아두셔야 하는 중요한 내용 몇 가지 먼저 안내드릴 테니 함께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5개 은행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경기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월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있는 사기 피해인데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주인에게 송금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제때 돌려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대로 송금했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사기 유형이 있지만 이 중에 전입신고 제도를 악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계약서상 주소지로 이사를 한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경매로 집이 넘어가는 등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대항력을 얻어 우선 변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분명히 전입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의 법적 효력 시점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9월 1일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전입신고를 한 그날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 9월 2일 오전 00시부터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만약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던 날 집주인이 집대출을 실행해서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입신고는 이길 효력이 근저당은 즉시 효력이 때문에 근저당의 법적 효력이 우선시됩니다. 이처럼 집주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전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에서 받은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은 보호받기 어려웠는데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5개 은행에서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대출 실행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서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5억 원 주택을 전세 3억 원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되었는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3억 원 대출을 신청하면 심사 과정에서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3억 원 대출 실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은행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집주인이 대출금을 신청했을 때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서 대출을 승인합니다.
그리고 오늘 10월부터 5대 은행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도 함께 알아두세요. 국민농협신한 우리하나은행에서 시행되는 소식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처리 과정에서 금융기관에서 차주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입세대 확인서인데요. 해당 서류는 대출 신청 시점, 대출 직전, 대출 후 일정 기관이 경과한 시점에 각각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동안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했는데요. 10월부터는 5대 은행에서 아파트 담보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이 본인 정보가 금융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동의하면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을 통해서 금융기관의 전입 세대 정보가 제공되어 대출 심사가 진행됩니다. 즉 더 이상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 세대 확인서를 발급받고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에서 전산망을 통해서 전입 세대 정보를 대출 심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앞으로 계좌 이체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송금할 때 세입자 입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집주인의 신분증, 등기부 등본 등 실제 내가 맺은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돈을 송금하게 됩니다. 분명히 계약서상 임대인 이름과 동일한 계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 통장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 보증금을 송금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요즘 여러 종류의 통장이 있는데요. 단체 통장이라는 것 들어보셨나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동호회, 동아리 등 친목 모임을 가지며 관리비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단체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악용한 사기 수법인데 부동산에서 집주인들의 이름으로 모임단체 통장을 개설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의 이름이 차용모라고 한다면 자동차 용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줄여서 차용모라는 이름의 단체 통장을 만들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로 알려준 것입니다. 당연히 집주인 신분증과 일치하는 계좌명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세입자는 보증금을 입금했고 부동산은 건물주에게는 세입자와 월세 보증을 맺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중간에서 보증금을 가로채어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 수억 원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누구든 이런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계좌 이체를 할 때 집주인의 신분증과 예금주가 동일하면 의심을 해보는 것조차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은행에서 계좌 송금 시 통장 계좌의 명의가 개인인지 단체 통장인지에 대한 별도 표기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형태의 사기 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오늘 영상을 통해서 꼭 알아두셔서 추가로 피해 입으시는 분들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건강지킴이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영상을 만드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최고로 유익한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기원합니다.